부동산 따라가기 TV의 공인중개사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 0% 기준금리 시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0%대의 기준금리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2019년 물가상승률이 0.4%였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변동 없는 0%대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란 무엇일까요?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 간 거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매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회사 간에 단기간에 빌려주고 빌려쓰는 콜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단기 채권을 매각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고정금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각각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이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중금리란 무엇일까요? 시중금리란 일반적으로 시중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합니다. 시중금리에는 은행이 어음을 할인할 때의 금리, 예금 수입 시의 금리, 콜 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월 28일 날 경향비지를 통해 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여파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연 5%의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하였는데 지난 3월 본격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여 1.25%에서 0.75%로 인하하면서 사상 첫 0%대 시대를 열었는데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 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함에 따라 주요 은행들도 일제히 예금상품금리를 줄줄이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인하 불가피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금리는 제주은행으로 1.45%로 가장 높습니다. 보시면 세정금리가 1.45%고요. 1,000만원을 맡겼을 때 1년 후에 찾은 수령액은 1,012만 2,670원입니다. 사실상 한 달에 이자가 만원 정도 붙는 셈입니다. 거의 안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살펴보면 2.5%로 가장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는 게 경북 대하저축은행이고요. 세정금리가 2.5%, 세후 수령액은 1,021만 1,500원으로 이 역시 한 달 이자가 17,000원 정도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금금리에 이어서 대출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출의 기준금리와 두 번째 가산금리, 그리고 세 번째 가산조정금리가 합쳐져서 대출금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대출 기준금리는 코픽스금리, 수신금리, 시장금리 등이 있습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대출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상품에 따라서 시장금리, 국고채금리 등 코픽스금리, 수신금리 등을 사용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됩니다. 그러나 시중 8개 은행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코픽스금리입니다. 두 번째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 리스크, 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비용, 목표 이익률이 합쳐진 것을 가산금리로 정합니다. 세 번째 가감조정금리에는 급여통장의 유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 그리고 영업전별, 영업 상황에 따른 조정금리가 합쳐지어서 우리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바로 이 가감조정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값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러면 주유소 기름값, 경유, 휘발유 값이 상승합니다. 원유값이 오르니 거기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 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다 원유값이 하락합니다. 그러나 오를 때와는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실제 경유, 휘발유 값은 하락폭이 아주 느립니다. 지금 판매하는 주유소의 경유, 휘발유 값이 예전 원유값이 높을 때 구매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이유 등으로 정유소, 주유소 등이 보다 높은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자신들이 지급하는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바로 하락시키지 않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업비용을 이유로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이자 수익은 높게 받고 예금주에게 지급해야 되는 예금은 조금만 지급하겠다는 이유이죠.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대로 하락함에 따라 대출금리 역시 하락하긴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많이 싸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한국은행의 금리에 상관관계가 물려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른 시중금리 등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